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보의 지적의 Less than nothing, 서문 읽기, 원서강독이죠. 그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가슴이 뛰죠. 그죠? 특히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21세기에 양자물리학과 정신분석학이 만나서 어떤 실제론이 주장되고 있는지, 슬라보의 지적의 실제로는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 정말 재밌는 시간이겠죠. 그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So, what does a Bessel know that idiots and morons don't? 자, 그렇다면 베슬은 이디어트들과 모론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모론하고 이디어트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베슬은 알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 나가겠습니다. The legend has it. 전설이 말하기를, 전설에 따르면 that in 1633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머털드 에프루시 무오베 and yet it moves, 번역까지 해놨죠. 그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에프루시 무오베라고 중얼거렸다. 전설에 의하면. 이게 중요해요. 레전드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니야. 레전드야. 조용하게 중얼거렸든지 어찌되었건 종교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갈릴레오가 에프루시 무오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중얼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갑니다. After recanting before the Inquisition his theory that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자, 종교재판 이전에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그의 이론을 취소한 이후에, 겁이 나서 취소했겠죠. 그죠? 그 이후에 에프루시 무오베라고 중얼거렸다라는. 그런데 he was not tortured. 그는 고문을 받지 않았으며 it was enough to take him on a tour and show him the torture devices. 그러니까 고문을 받지 않았고 그를 순회형 여행을 시키듯이 이리저리 둘러보게 한 후에 그에게 고문장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장치를 보여주면서 과학자를 겁을 줬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이론을 종교의 권력에 의해, 그 당시에 대타자의 위협에 의하여 모든 걸 취소시켰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타자의 권력은 그에게 고문장치를 보여주면서 겁을 주는 것으로 좋겠다라는 거야. There is no contemporary evidence that he did in fact mutter this phrase. 자, 그가 실제로 이 구절을 중얼거렸는지는 어떤
동시대의 증거나 현대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But 그러나 today 오늘날 the phrase is used. 이 구절은 사용되고 있다. To indicate that although someone who possesses true knowledge is forced to renounce it, this does not stop it from being true. 자, 그러나 오늘날 이 구절은 비록 참다운 지식을 소유한 누군가가 그 지식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것을 곧 참다운 지식을 진실이 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도 이러한 과학자의 진리 주장을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전설과 같은 중얼거림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을 계속 비틀고 있어. But 그러나 what makes this phrase so interesting? 이 구절을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is that it can also be used in the exact opposite sense to assert a deeper symbolic truth about something which is literally not true, like the F.C. 모업의 story itself. 자, 이 구절을 정말로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글자 그대로는 진실이 아닌 어떤 것에 관하여 더 깊은 상징적 진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상징적 진리는 갖고 있는 그런 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당히 많죠. 그죠? 특히 유명인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그런 전설들이 많아. 그건 후대 사람들이 해석했겠죠. 그죠? 특히 성자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역사적 예수나 역사적 붓다 이런 인물들에게 다양한 전설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전승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초월적 존재의 어떤 지위가 부여되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마치 F.C. 무업의 이야기와 같이 문자대로는 진실이 아니지만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진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Which may well be false as a historical fact about Galileo's life. 자, 그래서 이 F.C. 무업의 이야기는 갈릴레오의 삶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서는 거짓일 수도 있다. 충분히. 거짓인 것도 당연하다. 매유에. But 그러나 is true as a designation of Galileo's subjective position while he was forced to renounce his views. 그가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동안 갈릴레오의 주관적인 입장의 지칭으로서는 진리다. 맞죠? 그죠? 갈릴레오의 과학적 진리 주장에는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정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materialist, 어떤 유물론자는 can say that,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Although he knows there is no God,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록 그가 알고 있지만 the idea of a God nonetheless moves him. 신의 관념이 그럼에도 그를 움직이고 있으며 그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유물론자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신이라는 그 관념이, 그죠?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무정부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물론자들, 이들에게도 가끔은 신의 관념을 사용하여 민중들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았어.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 안에서 특히 해방신학은 예수의 얼굴을 보죠, 그죠? 특히 플로레타리아 개념이라든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야기한다든지, 해방신학 이야기만 갖고도 정말, 그죠? 할 얘기가 많죠, 우리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물론 해방신학은 신을 믿죠, 그죠? 믿으면서 그 이론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취했죠, 그죠? 종교를 비판하면서도 그의 계급 없는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가 속해 있었던 유대 전통, 특히 모세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성서에는 그러한 계급 없는 사회의 공산주의적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만나 이야기라든지. 신이 사막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것은 아무리 많이 욕심을 부려서 취해서 집에 가지고 가도 다음 날이 되면은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마르크스 생각나죠? 필요한 만큼 취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운동을 했던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성서의 다양한 이야기로부터 취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유토피아 사회주의라든지 뭐 그 이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신관념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In Thelma, an episode from the fourth season of the X-Files. 이 X-파일의 네 번째 시즌으로부터의 한 에피소드, 테르마에서 애플씨 무업에는 replaces the usual, the truth is out there.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 애플씨 무업에가 보통의 진리가 저 바깥에 있다라는
사실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meaning that even if their existence 자 is denied by official science, alien monsters 공식적인 과학에 의해서는 이들의 실존이 부정되고 있지만 뭐 에어리언 괴물들 많이 영화로 나오죠. 그죠? 뭐 우리 시대 예도의 시대에는 E.T.가 있었는데 오늘날 공상과학 만화에서는 다양한 에어리언들이 나오잖아. 그죠? 그 괴물들은 사실은 정통 과학에서는 부정되죠. 그죠? 그런데 이 괴물들이 nonetheless move around out there 저쪽 바깥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과학에 의해서는 부정돼. 엑스파일의 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느냐?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설라버의 지적이. 당연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But 그러나 it can also mean that 그것은 다음을 또한 의미할 수 있다. Even if there are no aliens out there 저쪽 바깥에 어떤 에어리언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the fiction of an alien invasion like the one in the X-Files X-파일에서의 한 이야기와 같이 에어리언들의 침입의 픽션은 can nonetheless engage us and move us. 그럼에도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죠? 뭐 이것은 X-파일 이 공상과학 영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응? 뭐 다양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리고 문학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도 그죠? 그리고 공상과학 만화에서도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픽션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만 그 근거를 확증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니체 이후로는 불가능하게 됐어. 인간은 실제를 보면서 이미 자기의 해석을 덧붙이고요. 환상을 덧붙여서 이 정신분석학에 의해서 확인됐잖아. 그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픽션과 실제는 섞여 있는 거예요. 니체 이후로 철학에서 리얼리티, 실제라는 이 단어, 비얼클리히카이트, 레알리테트, 레알리테 이런 단어들은 이제 갈로를 치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beyond the fiction of reality, 실제의 픽션 너머에 there is the reality of the fiction, 픽션의 실제가 존재한다. 줄을 빡빡 치십시오. 얘도 여기에 거기에만 줄을 쳐놨어. 실제의 픽션 너머에 픽션의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난이나 에반게리온, 예도의 시대의 들장미 소녀 캔디, 그리고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그 픽션에서 진리를 찾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허구의 세계, 문학의 세계나 영화의 세계나 만화의 세계,
이런 데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볼 때도 인간은, 이게 철학이 가르쳐 주는 거야. 인간은 빈 공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환상을 집어넣어 해석하는, 그래서 여기에 또 대타자인 언어가 있잖아. 뭐 락강이 가르쳐 준 것처럼 언어가 개입하면서, 그죠? 이 언어에 의하여, 언어라고 하는 이 타자에 의하여 우리는 실제에 곧바로 진입할 수 없는 거야. 사실 이것도 니체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쥐잭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뭐 니체를 제대로 안 한 거지 뭐. 그죠? 우리는 언어의 작용 때문에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까지 거기서 말하잖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철학자들은 이야기했어요 이미. 끊임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의미는 확정될 수 없는 거예요. 픽션에서 실제를 보는. 정말. 자, 각주 세 번째.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프로이트스 온 에프르시 무오베. 프로이트 자신의 에프르시 무오베는 was the saying of his teacher 샤르코. 이 샤르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프로이트에게. 그의 선생 샤르코의 말이었는데 which 프로이트 often repeated. 프로이트는 자주 이 선생의 말을 되뇌이곤 했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라 테오리 세봉 메사 넝빼슈빠 데그지스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론 그것은 참 좋은 거야. 그러나 싸 그것은 넝빼슈빠 데그지스테 뭔가가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프로이트는 뭐예요?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를 계속 여행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꿈의 세계가 나오기 이전에 15년 전이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의 어떤 세계를 계속해서 무의식으로 발견해 가면서 프로이트가 이론을 끝없이 수정하잖아. 말년까지 수정하고 심지어 정신분석은 끝이 없는 이론이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1885년에 그죠? 살페트리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샤르코를 만나면서 엄청난 정신분석의 가능성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 이 당시에도 이미 뭔가 샤르코와의 어떤 대담을 통해서 그리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뭔가 자기 길을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선생이 확정된 이론은 새로운 이론의 사실들이 데그지스테 존재하는 것을 넝빼슈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새 이론이 발생할 때 언제나 그 앞의 이론은 라떼오리는 수정돼야 된다라는 거.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넝빼슈에서 앞에 에는 부정의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방해하지 못한다. 이미 이때 프로이트는 자기 선생과 다른 길을 가면서 샤르코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뭐 최면술, 히스테리 연구 뭐 여기에만 어떤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신경의학의 그죠?
창시자와 같은 존재죠. 신경정신과.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이제 프로이트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선생의 이 말을 계속 되뇌었다라는 거야. 빠데그지스테 넝빼슈. 그래서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ame ambiguity holds for this version. 자, 동일한 애매성이 이 버전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곧 that it should not be reduced to simple empiricism. 이게 또 어렵죠, 그죠? 이 말은 단순한 경험론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단순한 경험론적으로 어떤 확정된 이론이, 그죠? 새로운 사실에 의하여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 말은, 이 애매성은 단순한 경험론으로 환원돼 버리면 어떻게 돼? 경험론이 중요하지만은 그 임상 실험에 의하여 계속해서 수정되어가는 무의식의 세계, 그죠? 그 세계는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애매성, 경험론적 관점에서의 애매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경험론을 당연히 넘어서죠, 프로이트의 이론이. 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은, 그죠, 정신분석학에서 뭘 발견해? 그 엄청난 충동의 개념, 트리프. 이 충동과 본능이, 그죠, 어떤 방식으로 인간에게 환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계속 추적해 가는 거야, 정신분석학이.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여 이제 정신분석학이 점점 이론들을 수정하고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단순한 경험론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는 새로운 발견, 무의식의 세계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충동의 개념,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픽션 안에서 실제를 보는, 픽션과 실제가 뒤섞여 있다라는 거, 그걸 정신분석학만큼 제대로 증명한 그런 분과가 있나? 재밌습니다,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Less than nothing endeavors to draw on the ontological consequences from this effusive 무호배. Less than nothing은 이러한 effusive 무호배로부터 모든 존재론적 결과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겠는데, Here is the formula at its most elementary. 줄 빡빡 치십시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있다. 이게 바로 슬라보의 지적의 실제론이야, 여러분. 그 기본적인 공식이 뭔가 하면은 moving is the striving to reach the void. 줄 빡빡 치십시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빈 공백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야. 고군분투야. 공백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인 거야. 그런데 namely, 곧 things move, 사물들은 계속 움직여. 그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무의식의 세계의 힘의 충동, 그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게 양자 물리학하고 같이 가는 거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뭔가가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미립자의 세계,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 뭐라고 생각했던 게 거기에 빈 공간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양자 물리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철학 역시 이미 니체 이후로 실제란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갈로 치고 써야 되지만 양자 물리학 역시도 뭐 존재와 무, 웃기는 개념이 된 거야.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응? 그래서 오늘날의 철학자의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존재와 무. 아니, 무보다 더 적은을 말하고 있는데 뭐 무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그건 역시도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지만.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there is something instead of nothing. 무 대신에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철학에서 무라고 했던 곳에 뭔가가 있는 거야. 자, 계속 따라갑니다. Not because reality is in excess in comparison with mere nothing. 실제가 단순한 무와 비교하여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reality is less than nothing. 실제가 무보다 더 적기 때문에 무 대신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게 충동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힘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에너지로 계산되는 거야. 양자 물리학 역시도 뭐야? 양자는 어떤 특정 입자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에너지의 양이잖아,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니체의 힘의 의지.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죠? 이런 데서 클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레즈 역시도 이런 힘 개념을 베르그손의 어떤 다양한 물질 개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힘 개념이 있잖아. 그런 것들로 존재론적 무의식으로 갖고 가고, 그죠? 그리고 가타리와 더불어 나중에 정신분석학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프로이트 역시도 후기에, 그죠? 이런 무의식의 에너지를 단지 인간 주체의 어떤 의식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화를 분석하고 세계를 분석하고, 그죠? 문명 속의 불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무 대신에 뭔가가 있는 거야. 실제는 이제 무보다 더 적으니요. 이게 바로 슬라보의 지적의 실제관인 거야, 여러분. This is why. 이런 이유 때문에 reality has to be supplemented by fiction. 실제는 픽션에 의해 보충되어야 된다. 계속 놀랍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떤 실제를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픽션을 더해서 보충하는 거야. 데리다의 대리 보충 나오지, 그지? 뭔가 다른 방식의 어떤 보충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픽션을 더해서 실제의 빈 공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연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이 세계의 물 자체가 언제
아, 정말 아름답다. 이런 식의 수사를 허용한 적이 있나, 여러분? 예를 들면 다 해석인 거야. 이것과 저것을 관계시키고 거기서 나타나는 의미를 또 해석하고, 그죠? 참. 계속 이어나갑니다. Recall the old Jewish joke loved by Jacques Derrida about a group of Jews in a synagogue publicly admitting their nullity in the eyes of God. 자크 데리다에 의하여 애호되었던, 데리다가 자주 말했다는 거겠죠, 그죠? 아주 오래된 유대 전통의 농담을 상기해보라. 특히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한 그룹의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농담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신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무성, 널러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무성을 신의 눈앞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First, 첫 번째로, Rabbi stands up and says, 한 랍비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Oh God, 신이시여, I know I am worthless, I am nothing. 나는 내가 무가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래 말했어. After he has finished, 그가 말을 끝낸 후에 A rich businessman stands up and says, beating himself on the chest. 한 부유한 상인이, 사업가가 일어나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Oh God, 신이시여, I am also worthless. 나 역시도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Obsessed with material wealth, I am nothing. 물질적인 부에 사로잡힌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 역시도 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래 고백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fter this spectacle, 이 광경 후에 an ordinary poor Jew, 한 평범한 가난한 유대인이 also stands up and proclaims, 또한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는 거 아니야? Oh God, 신이시여,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the rich businessman, 그 부유한 상인이 kicks the rabbi, 랍비를 발로 차면서 and whispers in his ear with scorn, 경멸조로 그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속삭인 거야. 뭐라 그랬는가 하면 what insolence,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인가,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이러면서 계속 나갑니다. Who is that guy who dares to claim that he too is nothing? 그 역시 무가치한, 무와 같은 존재라고 감히 주장하는 저 녀석은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쟤까지 게 뭐라고 저 가난한 주제에 나와 같은 부유한 사업가나 돼야 신 앞에서 물을 말할 수 있지, 저런 가난뱅이 같은 볼품없는 자가 그 역시도 신 앞에서 무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해? 이 싸가지 없는 인간, 이런 뜻인 거야. 아, 정말 재미있는. 자, effectively, 효과적으로, one already has to be something in order to be able to achieve pure nothingness. 사람들은, 우리는 순수한 무를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어떤 뭔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순수한 물을 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어떤 뭔가가 있어야 거기에 기준해서 물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에게 있어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상인에게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비즈니스맨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말하는 무는 내가 생각하는 무와는 다르다 이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무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도가 그러잖아. 맨날 철학 강의하면서 절대 무를 인간은 말할 수 없어요. 항상 특정 존재에 대한 부정을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특정 방식의 무는 이야기해. 그러나 그 무는 절대 무가 아니야. 절대 무는 인간은 말할 수 없다니까. 누가 됐든 예수든 붓다든 절대 무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말하는 순간 그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의 존재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무를 인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정말 재미있죠, 그죠? And less than nothing. 그리고 less than nothing은 discerns this weird logic in the most disparate ontological domains on different levels from quantum physics to psychoanalysis. 자, less than nothing은 완전히 다른 존재론적 영역에 있는, 곧 양자 물리학부터 정신분석학에 이르기까지 다른 수준에 놓여 있는 이런 영역에서 이러한 수상한 논리학을 포착해낸다, 분별해낸다는 거야. 응? 왜 수상한 논리학이야? 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준마다 다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비즈니스맨의 무에 대한 개념과 가난한 유대인의 무에 대한 개념이 지금 다르잖아. 감히 너까지 게 무슨 무를 말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참. 그래서 이런 논리학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물리학과 정신분석학의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less than nothing을 해석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무보다 더 적은 뭐예요? 슬라보의 지적의 실제관인 거예요. 무보다 더 적은 실제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This weird logic, the logic of what Freud called the drive, is perfectly rendered in the hypothesis of the Higgs field, widely discussed in contemporary particle physics. 자, 이 수상한 논리학, 이 기묘하고 이상한 논리학, 곧 프로이트가 충동이라고 불렀던 것의 논리학. 충동. 사실은 프로이트는 드라이브를 말한 게 아니라 트리플을 말했죠, 그죠? 그리고 락강은 필시옹을 말했고, 독일어, 불어, 영어, 드라이브, 그죠? 이 수상한 논리학은 완벽하게 힉스장의 가설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곧 현대의 입자 물리학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힉스 필드. 사실은 이 작품 Less Than Nothing이 언제 나와 여러분? 2012년이잖아. 이때 힉스장 이론이 그냥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서 발견돼서, 그죠? 그 다음에 2013년에 상을 받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사실은 이게 주장된 것은 언제야? 가설로 1964년입니다. 1964년에는 상당히 많은 양자 물리학의 진보가, 그죠, 일어나는데요. 이때 특히 쿼크 이론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게 발표가 되고 미국 물리학자였던 머리 어떤 겔슨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 그 다음에 영국 물리학자 바로 이 힉스, 피터 힉스에 의하여 힉스장 이론, 힉스 메커니즘이 이제 발표되잖아. 그러니까 64년도에는 엄청난, 거죠,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쿼크 이론은 뭐죠? 양자 물리학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입자를 나누면서, 그죠? 초기에 양자 물리학의 출발점에 있었던 톰슨과 그 다음에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을 계속해서 어떤 깊이 있게 만들고 계속해서 분해해 나가잖아, 그죠? 이때 64년도에 머리 겔만에 의하여 발표되었던 이 쿼크 이론, 이게 또 독특하게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 락강이 이 피네건의 경야를 갖고 또 기표와 사슬, 의미와 연설을 이야기하잖아, 상징계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쿼크라는 단어를, 그죠, 찾아내서 자기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야. 제임스 조이스는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머리 겔만에 의하여 쿼크 이론이 주장되면서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세 개의 쿼크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쿼크는 전자보다는 더 큰 입자들인 거예요, 무게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양자 물리학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힉스장 이론, 이게 나타나면서 이제 철학에서 존재가 뭐냐 하는 게 물리학에서는 이제 증명이 돼 버리는 거야. 물론 가설이었지만 64년도에는 이 이론에 따르면은 특정 에너지 장을 지나갈 때 어떤 입자들이 전자의 입자든 아니면 쿼크의 입자든 에너지 장을 지나갈 때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질량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저항을 받게 되는 상호작용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 에너지 장이 바로 힉스 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량 이전에는 이 밀입자의 세계, 양자 물리학의 세계, 에너지 양의 세계,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질량이 부여되는지 이게 증명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가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우주에, 그죠, 빈 공간조차도 무의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는
입자들의 충돌을 통하여 에너지의 어떤 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제로점에서도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진공 상태의 공간들은 이 힉스장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 이게 없었으면 뭐야? 힉스 입자가 없었으면은 이 세계는 그냥 이런 물질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지나면서 조금 더 무거운 쿼크 입자들은 뭐야? 강한 상호작용을 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질량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자와 같은 것은 약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약한 질량을 얻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제로점까지 가서 바닥 상태가 돼, 에너지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무의 상태는 아닌 거야. 뭔가가 있기 때문에 쿼크와 전자 입자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는 질량을 만들어내면서 이 우주가 그죠? 이런 방식의 물질 세계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 아니야? 이땐 가설이었지만은 이 힉스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른 입자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어나는 힉스 입자라고 하는 힉스 보손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 방식의 어떤 이 장이 없었다 그러면 뭐야? 이 세계는 그냥 뭐 빛과 에너지 그리고 이런 질량이 없는 우린 육안으로는 무의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그죠? 여기서도 에너지 팽창 이론 아니 우주 팽창 이론이 확인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작용을 일으켜서 점점 우주는 거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64년에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이 힉스장 이론을 주장했던 피터 힉스의 이 가설들은 12년 7월에 실제로 발견되면서 그죠? 확실한 과학적 어떤 증명을 받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왜 슬라보의 지적이 이것을 끌고 왔을까?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left to their own devices in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 pass on their energy, all physical systems will eventually assume a state of lowest energy. 모든 물리학 체계들이 어떤 에너지를 통과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어떤 장치에 내맡겨질 때 이 모든 체계들은 물리학 체계들은 궁극적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의 상태를 가정할 수 있게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 상태가 제로점이 되어서도 거기엔 무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뭔가가 있어서 입자가 통과하게 되면 이 장에서 또 다른 질량을 부여하는 상호작용의 운동을 일으키는 뭔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다른 입자들에게 어떤 질량을 부여하면서 나타나는 이 힉스 입자, 힉스 보손은 나타났다 또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제로, 바닥 상태에 있어도 거기에는 무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있어야 또 다른 방식의 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또 질량을 얻는. 그러니까 우주의 우리의 육안으로 철학이
무의 상태라고 말했던 이것은 무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철학은 이제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걸 수정하게 된 거예요. 해석학에서의 실제론을 수정하고. 니체 혁명이죠. 그죠? 이 점에서 니체는 참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To put it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the more mass we take from a system, 우리가 어떤 체계로부터 더 많은 질량을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the more we lower its energy, 우리는 그만큼 더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입자들이 들어오면 이 힉스장에서 어떤 저항을 받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쿼크와 같이 전자보다 더 큰 그런 입자들이 들어오면 더 강력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속도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until, 마침내 we reach the vacuum state of zero energy, 우리는 제로 상태의 에너지의 진공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제로 에너지의 진공 상태. 그런데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무의 상태인데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교적으로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뭐 판넨베르그가 과학자들과 더불어서 대화할 때도 그랬잖아. 신의 섭리가 아닐까 막 이러잖아요. 하느님의 영. 불교적으로 뭐라고 그럴 수 있어? 이런 무의 상태에서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불성, 청정한 마음. 실제로 여기에 이런 무의 상태에서 뭔가가 계속 발생하는, 하게 만드는,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어떤 것, 이것을 쥐잭은 한 단락 뒤에서 그리스도교의 성령과 연결시키거든, 여러분. 참 독특한 사고죠, 그죠? 불교에서는 불성이나 청정한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거기에는 무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되어라 however, 그러나 피남이나 어떤 현상들이 있다. which compel us to posit the hypothesis that, 다음과 같은 가설을 우리로 하여금 가정하도록 강요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썸띵이야. 어떤 가설? There has to be something, some substance that we cannot take away from a given system without raising that system's energy. 그 체계의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주어진 체계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다 가져가 버릴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가설. 맞죠? 그죠? 계속해서 질량을 취해서, 그죠?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앗아가고 제로점의 상태에, 바닥 상태의 에너지 상태가 됐을 때에도 그게 뭔가가 있어야, 힉스장과 같은 것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뭔가가 있어야 상호작용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이 힘에 의하여 입자들은 질량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야, 정말 참 이걸 자기의 실제론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도. This something, 이 무언가는 is called the Higgs field, 힉스장이라고 불려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입자들이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Once this field appeared in a vessel that has been pumped empty. 자, 펌프질해서 완전히 빈 상태가 된 용기 안에 이 힉스장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그리고 그것에 whose temperature has been lowered as much as possible, 그 온도가 가능한 한 아주 낮추어지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 용기 안에 이 장이, 힉스장이 나타나게 되면 its energy will be further lowered.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낮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일어난다는 건 뭐보다 적은 거야, 이거는. The something which thus appears,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 어떤 것은 is something that contains less energy than nothing, 무보다 더 적은 그런 에너지를 포함하는 something, 무언가야. 아, 정말 참. A something that is characterized by an overall negative energy. 어디에서나 편재해 있는 어떤 부정적 에너지에 의하여 특정 지어지는 무언가. 이 무언가가 있어야 입자들의 어떤 과 상호작용에서 질량이 계속 부여되는 거야. 이 어떤 게 뭐냐는 거야, 이게. 아, 정말 그리스도교인은 성령이라 그러고 불교인은 이것을 뭐 불성이라 그래도 되죠, 그죠? 아, 정말.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로 상태가 돼서도 뭔가가 있는 거야. 뭔가 보이지 않는 양자와 같은 뭔가가 또 있어야 거기서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응? 독특한 이 진공 상태의 에너지장이 그냥 우주 공간에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들이 계속해서 그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질량을 얻어서 지금과 같은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이어나갑니다. In short, 요컨대 what we get there,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것은 is the physical version of how something appears out of nothing. 어떻게 이 뭔가가 뭐로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한 물리학적 버전이야, 이거는. 맞죠, 그죠? 이걸 정신분석학으로 고치면 어떻게 해? 이 뭔가, 인간의 이성을 움직이고 인간이 자기의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뭘까? 프로이트의 충동이에요. 정신분석학의 트리프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 정말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은 무로부터 something, 뭔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무는 무가 아닌 거야. 무면 그걸 그렇게 나타나게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아, 정말. 그래서 less than nothing인 거야, 여러분. 정말 많이 해결됐죠, 그죠? 아, 정말 재미있는 철학자야.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